시설 현대화 사업에 들어간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대구시가 아예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하고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대구문화방송의 창사 59주년 특별기획뉴스, 오늘은 언론사 최초로 시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관용도 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지방의원들의 성적표처럼 발표해온 의정활동 평가가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항의 한 철강 업체에서 지난해 노동조합이 생기고부터 부당노동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비는 오늘도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이어지겠습니다. 강수의 영향으로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를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가을비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7시 기준 레이더 화면 살펴보시면 우리 지역 위로 비구름대가 걸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세차고 요란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하늘빛은 흐리겠습니다. 현재 울진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북부와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10에서 60mm, 대구와 경북 남부, 울릉도와 독도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전망됩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 20도, 안동 19도, 포항 21도로 시작해서요. 한낮에는 대구 25도, 안동 24도, 포항 22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구름 많은 가운데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이동 경로에 따라 강수의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미 시설 현대화 사업에 들어간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대구시가 아예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하고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12년 동안 갈등을 빚다가 겨우 종지부를 찍은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도매시장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것만 이번이 4번째입니다. 권윤수 기자의 취재입니다. 대구시가 북구 매천동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년 국비와 시비 1,075억 원을 들여 지금 자리에서 현대화하기로 결정한 것을 4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상가를 확장하려고 주변 부지를 사는데 이미 440억 원을 썼습니다. 국비 180억 원을 받기로 하고 4억 원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현대화를 중단하면 국비를 반납하고 앞으로 5년 동안 관련 공모 사업에 응모할 수 없습니다. 도매시장 법인과 종사자들은 혼란에 빠졌고 담당 공무원들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기가 사실은 언론에 내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소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현대화에서 이전으로 갑자기 뒤집힌 건 홍준표 시장이 옮기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 정책총괄단은 미래 50년을 내다봤을 때 더 확장된 공간에서 첨단화된 도매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민선 8기 첫 추가 경정 예산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07년, 2012년, 2015년에 이어 용역만 이번이 4번째입니다. 과거 검토되었던 이전 예정지 4곳 가운데 북구 검단동과 화원읍 구라리는 이미 다른 용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곳인 북구 팔달동과 합인면 대평리를 대상으로 부지 여건과 사업비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매천동 일대를 중심으로 북구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북구 44만 주민들을 위해서 또 가깝고 상황이 좋고 아무래도 지역의 생에서 뭐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지역 경제도 좋고 더불어 좋아지는데 옮긴다는 자체가 좀 무리하지 않나 싶어집니다. 오랜 갈등과 논의 끝에 매듭지어진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개선 사업이 하루아침에 뒤집히면서 다시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지방의원들의 성적표처럼 발표해온 의정활동 평가가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례발의나 구정질의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같은 정량평가 위주다 보니까 평가도 많고 질적평가가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들 사이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취재입니다. 한 해에 한두 번씩 발표되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평가는 정량적 평가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평가를 보면 조례는 몇 건이나 발의했는지, 시정이나 구정질의는 몇 번 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건수 위주로 집계하고 평균을 내면 그것이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성적표가 되는 시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 내부에서조차 마치 숙제하는 것처럼 단기간에 변칙적으로 조례를 발의하는 문제가 관행처럼 고질화됐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건도 없다 그러면 뭐 4년 뒤에 이제 아니면 2년 뒤에 공천에도 이게 조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지자체에 기존에 있던 조례들을 또 이렇게 컨트롤 C/V해서 이게 이런 경우도 또 상당히 많거든요. 법이 바뀌면 자연히 따라가는 조례 재개정은 시청이나 구군청이 하면 되는 업무지만 이런 것까지 의원이 베끼기식으로 손쉽게 처리한다든가 필요하지도 않은 조례를 우후죽순 만들다 보니 건수 채우기 조례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세상을 바꿔보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반론도 이게 반대하는 집행부를 설득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다르게 만든 조례가 많다고 해서 그 조례 한 개 만든 의원이 정말 그 가치 없는 의원을 폄하되는 거는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수치 중심의 실적 위주가 아닌 질적인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민 의견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 얼마나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작동하는가를 평가하는 잣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이 이제 조례화 시켜가지고 이게 정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훨씬 질 높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이 과정을 움직여가는 일을 의회에서 같이 시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 여론 악화를 무마하기 위한 의정 활동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현안을 해결하는 노력이 전제 조건입니다. 채점하듯 하는 의정 활동 평가보다는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으로 거듭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구문화방송 창사 59주년 특별기획뉴스 4분 오열 대한민국 진영놀이를 넘어서 미래로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관용도라고 부르는데요. 대구문화방송은 언론사 최초로 시민들을 상대로 관용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지난 7월 경북대학교 교수진들의 자문을 얻어 대구 경북 시도민을 대상으로 관용도를 조사해봤습니다. 먼저 일베 회원과 친북 세력, 친일 세력, 태극기 부대, 사회주의자, 반미주의자 등의 기본권을 제한해도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가두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물음에 친북 세력과 친일 세력,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일베 회원, 반미주의자, 사회주의자에 대해 60%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이들에게 교사직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친일 친북 세력에 대해서는 71%가량이, 일베 회원 69.9%, 태극기 부대 반미주의자 65% 정도, 사회주의자에 대해서는 57.8%가 찬성했습니다. 주요 공직 임용을 금지하는 것에는 친북 세력에 대해 73.9%, 친일 세력 72.6%, 일베 회원 67.7%, 태극기 부대 63.2%, 사회주의자 반미주의자에 대해서는 60.3%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수행해도 괜찮냐는 물음에는 친북 세력에 대해 17.7%, 일베 회원 21.3%, 친일 세력 태극기 부대 22.7%, 사회주의자 32.5%, 반미주의자에 대해서는 37.8% 정도가 동의했습니다. 특히 저희 이제 그 설문조사에서 느꼈던 아주 특수한 점 중에 하나는 아까 딱 말씀하신
기본권을 제한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반헌법적이죠. 젠더 이슈와 관련해서 페미니스트와 비혼주의자, 가부장주의자, 남성 우월주의자를 보는 따뜻한 정도를 1도에서 100도까지 온도로 표현해달라고 물었습니다. 그 결과 남성 우월주의자가 22.2도로 가장 낮았고 가부장주의자 25.6도, 페미니스트 29.8도, 비혼주의자 49.8도 순입니다. 이들의 가두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물음에는 페미니스트에 대해서는 56.8%, 남성 우월주의자 51%, 가부장주의자 48.5%, 비혼주의자에 대해 42.9%가 동의했습니다. 교사직 금지에 대해서는 페미니스트에 대해 58.6%, 남성 우월주의자 52.4%, 가부장주의자 49.4%, 비혼주의자에 대해 43.8%가 찬성했습니다. 주요 공직 임용을 금지하는 것에는 페미니스트에 대해 58.2%, 남성 우월주의자 52.4%, 가부장주의자 48.6%, 비혼주의자에 대해 45.8%가 동의했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수행해도 괜찮냐는 물음에는 페미니스트에 대해 29.2%, 남성 우월주의자 32.7%, 가부장주의자 41%, 비혼주의자에 대해 52.9%가 찬성했습니다. 충격적이죠.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관용이란 말을 우리가 쓸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나 근처에는 오지 않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괴롭히지는 않을 게가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불편한 집단에 대해 기본권을 제한해도 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넘었지만 스스로는 타인에게 관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자기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72.8%, 또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72.5%, 그 의견 중에도 수용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71.6%, 그들의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65.9%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앞선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두 가지 이상의 반대되는 믿음과 생각, 가치를 함께 가질 때 나타나는 인지 부조화 현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어떤 차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편견은 안 좋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고 또 태도로 보이는 것과는 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위험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주장이 언론에 소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59.9%, 이상한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언론과 인터넷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1.1%나 나온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권 제한해야지. 우리끼리 안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불순물처럼 여기는 거죠. 밖으로 빼내는. 그건 이제 민주주의가 아니니까 그게 소통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사회를 이게 이제 전체주의적 현상, 파시즘 같은 현상이 나올 수 있는 토대가 점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관용도는 생각만큼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용도 부족이 우리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인 만큼 결국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갈등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공설 추모공원 조성을 두고 상주시와 문경시 두 이웃지자체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주시의회가 추모공원 관련 예산을 삭감하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상주시는 추모공원 조성을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문경에서도 상주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까지 꾸려 여론전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활권이 같고 국회의원도 한 선거구로 묶여있는 상주시와 문경시. 20여 년 전부터 산불 진화용 헬기와 하수 처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지자체 간 상생 모델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두 지자체 간 우정에 금이 갔습니다. 지난해 상주시가 문경과 인접한 함창읍 나한리 일대에 공설 추모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게 불씨가 됐습니다. 이곳이 바로 상주 공설 추모공원이 들어설 부지인데요. 상주 시내에서는 직선거리로 20km 넘게 떨어진 외곽에 위치해 있지만 문경 신시가지와는 불과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25가구뿐인 상주 나한리와 달리 나한리와 맞닿은 문경 점촌 4동과 5동은 2만 명가량이 살고 있는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문경 시민들은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저지에 나섰습니다. 문경 입구에 상주 추모공원을 결론적으로 그것도 공동묘지입니다. 혐오 시설입니다. 어차피 필요한 것이라면은 그 인구가 밀집 지역이 아닌 한적한 곳에다가 이것을 설립을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갈등이 격해지자 상주시의회는 추모공원 설립 관련 용역비를 전액 부결시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상주시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강행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추모공원은 수목장 등 자연장지로 조성하고 화장시설이나 묘지 같은 혐오시설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변화하는 장사문화의 추세를 봤을 때 상주시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추모공원이 더 이상 과거처럼 엄숙하고 무겁기만 한 기피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성실히 설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달 초 이미자 의원의 주선으로 강영석 상주시장과 신영국 문경시장이 만났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걸로 알려지면서 본격적인 중재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경상북도의 물밑 움직임에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포항의 한 철강업체에서 지난해 노동조합이 생기고부터 부당 노동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노동자는 노조 가입 후 보직 해임에 이어서 해고를 당했는데 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라며 노조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압박감 때문인지 노조원 숫자는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협력업체 포를텍에서 15년 넘게 일한 박원규 씨는 몇 달 전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근무지 무단 이탈. 해고 통보 석 달 전 상사와 갈등이 생겨 자리를 뜬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야기하고는 갔다. 회사에서는 뭐 안 했다 하더라. 뭐 노조 입구에 뭐 그냥 갖는 걸로 알다. 이걸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3개월을 지나왔는데 3개월 후에 갑자기. 박 씨는 앞서 지난해 5월 금속노조 출범 직후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가입 넉 달 만에 노조에 가입한 다른 직원 8명과 함께 팀장급 자리에서 보직 해임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이 해임이 부당 노동 행위라고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한 달 만에 오히려 박 씨가 해고된 겁니다. 판결 났는데도 다시 이제 해고를 받았다는 자체는 제가 아직도 이 노조에 대해서 좀 강성이다 이래 싶으니까 제가 본보기로 이렇게. 최근 박 씨의 해고 역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조가 생긴 지 1년여 만에 이 회사에서 부당 노동 행위와 부당 해고 등으로 판정받은 사안만 크게 3건. 그동안 노조원 수는 절반 이하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부당 해고, 그리고 부당 직급 승진, 뭐 이런 승진에도 배제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조합원들이 압박을 받아갖고. 취재진은 부당 노동 행위와 부당 해고 판정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포를텍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고추와 쌀 가격이 폭락하면서 올해 두 작목의 재배 면적도 크게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전국 고추 재배 면적은 29,770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0.8% 3,600헥타르 이상 급감했습니다. 지도별 재배 면적은 경북이 7,897헥타르로 전국 재배 면적의 25%가 넘어 가장 큽니다. 8월 현재 건고추 1kg의 도매 가격은 18,341원으로 지난해 23,247원과 비교하면 22%나 떨어졌습니다. 올해 전국의 벼 재배 면적도 72만 7,158헥타르로 지난해보다 0.7% 줄었고 쌀값은 20kg 도매가가 평균 49,789원으로 지난해 57,173원보다 13% 떨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예산을 쓰고 정부의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도 남은 돈을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부릅니다. 지난해 부산시와 16개 구군에서 이 같은 여윳돈이 1조 원 이상 남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의 취재입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의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 의견서 분석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부산시 6,931억 원, 16개 구군 6,858억 원 등 1조 3,700억 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지자체가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거나 반납하고도 남은 돈으로 진보당은 지자체의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과 행정 서비스가 부실했다는 뜻이라며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추석 전에 민생예산 일상회복지원금으로 추경을 편성해서 1인당 4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을 시민들에게 지원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취등록세가 많이 거쳐 예상보다 세입이 크게 늘면서 순세계 잉여금 규모도 증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부산시는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잉여금은 4,767억 원 규모로 이번 추경에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모두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추경 지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급한 사업들은 다 편성을 전액 다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세입 세출의 정확한 예측과 집행이 쉽지 않지만 부산에서만 매년 1조 원 안팎의 순세계 잉여금 발생이 반복되면서 보다 치밀한 예산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또 발생연도 결산 시 곧바로 주민복지와 편익을 위한 집행 용도를 결정해 순세계 잉여금을 보다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오늘 일제히 치러집니다. 고등학교 재학생과 재수생 등 모든 수험생이 참여하는 마지막 시험으로 2023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112개 시험장에서 2만 1,650명이 응시하는데 지난해 9월 모의평가보다 4,000명가량 줄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고 시험 종료 뒤 접수처에서 문답지를 대리 수령해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구의 학교 10곳 가운데 3곳이 성면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경보호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대구의 452개 유치원과 초중고 795곳 가운데 32.7%인 260곳이 성면 철거 대상 학교로 조사됐습니다. 고등학교가 58.9%, 초등학교 45.3%, 중학교 36.8% 순으로 성면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 가운데 44개 학교는 올해 겨울방학 때 철거할 예정인데 7곳은 부분 철거 예정으로 환경단체는 부분 철거를 하면 성면 잔재물이 남을 위험성이 크다며 한꺼번에 성면을 제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시가 추석을 맞아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구 스타디움 동편 태극광장에서 한우 소비 촉진 행사를 펼칩니다. 지역 축산 농협의 참여로 대구와 경북에서 생산한 한우를 품목별로 시중가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가을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오늘 7시 기준 레이더 화면 살펴보시면 우리 지역 위로 긴 비구름대가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경북 북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많은 비와 함께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하늘빛도 흐리겠고요. 현재 경북 북동산지와 울진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예상 강수량 살펴보시면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10에서 60mm, 대구와 경북 남부, 울릉도와 독도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전망됩니다.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수요일 대구의 기온 20도, 안동 19도, 포항 21도로 시작해서요. 한낮에는 대구 25도, 안동 24도, 포항 22도로 평년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0도, 영천도 20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5도, 영천 23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20도, 상주 19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와 상주 2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9도, 봉화 18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4도, 봉화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2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이동 경로에 따라 강수의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